우주 환경을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는 우리가 우주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공기가 없기 때문에 햇볕이 비치면 한 100도 정도 되고요. 햇볕이 없을 때는 바로 영하 100도. 강한 방사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다닙니다. 안녕하세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TV 켜고 가장 먼저 어떤 걸 보시나요? 저는 보통 날씨, 일기예보를 찾아보는데요. 오늘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아니면 날씨가 추운지 따뜻한지에 따라서 옷차림도 달라지고요. 그냥 하루의 일과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런 일기예보가 우리의 지구상의 날씨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보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게 뭘까요? 오늘 그 답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강연자 오승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승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기상캐스터가 될 예정인데요. 뜬금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우주 날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밌는 강연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승준 대표님 무대로 모실게요. 아니, 오늘 기상캐스터가 되신다고 오셨는데요. 그냥 지구상의 기상캐스터가 아닌 것 같아요. 우주 일기예보는 뭔가요? 우리가 사실 일기예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춥고 덥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우리 생활과 관련돼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생활은 우주 공간에까지 이제 곧 우주 관광도 가고 그리고 우주에 있는 여러 위성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날씨는 이제 우주까지 확장이 돼서 그것도 이제 예보를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주 날씨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주 환경 예보. 도대체 언제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한 13년 전입니다. 2002년도에 우주 환경과 관련된 어떤 피해 사례 같은 것들을 보고 이것들이 좀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네, 창업을 했는데 실제로 우주 날씨나 우주 환경 예보로 사업을 시작한 거는 아마 창업하고 한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시작하셨네요. 네. 13년 전에 처음 이걸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불과 저를 포함해서 13분 전에 우주 환경 예보에 대해서 처음 들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강연자께 제대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우주에 관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SF나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어떤 상상 속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그 생활에 필요한 어떤 우주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 환경이라는 거는 사실 우주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날씨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들이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주 환경이라는 거의 어떤 특징이나 그리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날씨는 영어로 이제 스페이스 웨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주에서도 날씨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정확한 정의는 그 인류의 생명과 복원, 그리고 이제 인류의 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한 생활에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우주 및 지상의 기술 인프라들의 영향을 미치는 근지구 공간 및 고층대기의 현상입니다. 조금 복잡한데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우리가 먼 우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그 통신이나 아니면 직지나 이런 것과 그 관련이 있는 우리의 환경이 되는 그곳까지의 우주 공간을
의 상태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주 환경과 관련된 그 영향을 받는 분야는 굉장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우주비행사들이 과연 우주 공간에 나가서 안전할 수 있냐, 생명의 위협이 없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공간상에 또 뭐가 있죠? 인공위성으로부터 우리가 사진도 받아보고 통신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제일 첫 번째로 영향을 받는 분야고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할 때 GPS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하는데 실제로 우주 환경의 변화 때문에 지점에 그러니까 어떤 그 정확한 지점을 정하는 데 있어서 오차도 일으킵니다. 또는 이제 선박이나 어떤 뭐 재난 또는 이제 항공관제 때 아직도 무전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무전기도 우주 환경 때문에 갑자기 안 되거나 아니면 어느 특정 주파수에만 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꼭 우주 공간뿐만이 아니라 지상에서도 전력 시스템 같은데 정전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또는 이제 뭐 전화망이나 이런 것들이 마비되는 그런 엄청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우주 환경이나 우주 날씨랑 관련된 우주는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우주 날씨, 우주 환경과 관련된 우주의 범위는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입니다.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태양에서 막 폭발 현상이 일어나서 태양풍 같은 어떤 바람이 불어서 지구로 향해 옵니다. 지구로 향해 오면 지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실제 이 그림은 진짜로 관측한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지구랑 태양 사이 거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실제로 그 거리보다 조금 이렇게 좁혀서 그린 어떤 그 상상도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우주 날씨에서 생각하는 공간의 범위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어떤 블랙홀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가까운 범위입니다. 즉, 가장 먼 데가 주로 태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대기에서부터 조금 윗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한 10km 정도의 대륙권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날씨 현상이 일어나고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는 점점 희박해지겠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사실은 우주 공간의 특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기 입자도 없고, 한 100km 정도 올라가면 그때 되면 지구 대기에 있는 성질하고 그다음 우주 공간에 있는 성질하고 그 둘 다 이제 번갈아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요. 보통 그 성층권 위에서부터 우주 날씨라고 하면 우주뿐만이 아니라 그 고층 대기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현상들을 연구를 하는 여러 학문의 종합적인 어떤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우주 환경에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지구 자기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에 보시면 우리 지구 자기권이 나와 있고 저 지구 자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자기권계면의 높이는 약 한 5만 킬로에서 6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으로부터는 굉장히 멀리 있고 저런 공간상에 우리가 GPS 예를 들어서 측지를 하는 위성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날씨 예보 보면서 맨날 여러분 구름 영상 보시죠. 그것들도 저 안에 다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배우고 결과를 예보하는 것들이 이제 우주환경 예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사항 중에 이제 우주 환경이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특징 때문에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 환경을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는 우리가 우주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보시면 우주인들이 밖에서 이제 막 굉장히 편안하게 다니는 것 같죠. 굉장히 고요하고 굉장히 포근하고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우주는 그렇게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햇볕이 비치면 한 100도 정도 되고요.
굉장히 덥습니다. 햇볕이 없을 때는 바로 영하 100도. 즉 복사에 의한 전달밖에 없기 때문에 온도차도 굉장히 심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태양풍이나 이런 입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구 대기나 지구의 자기권 안에 있으면 굉장히 방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상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굉장히 그 강한 방사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엑스레이를 찍거나 이럴 때도 사실 방사능을 약간 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주 공간에 있으면 그거에 수천 배나 해당하는 방사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원소의 어떤 붕괴에 의해서 우리 방사능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이제 태양에서 어떤 바람이 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부는 현상은 여기 지상에서는 그냥 공기 입자가 이렇게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일종의 전기적인 성질을 굉장히 많이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플라즈마라고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중성인데 이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것들이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를 가진 것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자기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쉽게 전기를 일으키니까 실제로 위성이나 이런 쪽 전자 부품에 굉장히 과부하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전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자장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림에 보시는 거는 이제 이게 대표적인 플라즈마 구라고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 안에 있을 때 대전체를 갖다 대면 바로 전기가 흐르는 그런 상태라는 게 우주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어떤 장비죠? 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을 해서 고압으로 이동을 해서 전압을 낮춰서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교류로 가정에 이제 공급을 하죠. 이게 비가 오면 작동을 안 할까요? 할 겁니다. 그죠? 일단 방수겠죠? 번개를 치면 작동을 할까요? 아마 할 겁니다. 우리가 번개 치는 건 잘 알고 있으니까 주변에 아마 피레침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런 환경에서 작동을 과연 할까? 물론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989년 3월에 캐나다 퀘벡 지방에서 그림과 같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퀘벡 지방에서 여러분 단 90초 만에 정전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3월이고 퀘벡이 사실 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보일러도 안 되고 9시간 동안 정전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구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전류를 일으켜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번개나 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변압기가 다 타버렸고 그것 때문에 전체 굉장히 넓은 지역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 환경의 그 특징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제품의 표준이나 이런 쪽에 우주 환경에 굉장히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연구소에서 매일 리포트가 날라옵니다. 오늘은 태양이 어떻고 다음 주에는 폭발 현상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리포트를 저희가 합니다. 사실 저는 매일 보지 않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보고요. 여러분들 그거 안 봐도 지금 옷을 바꿔 입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우리 생활에 그렇게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주 환경에 의한 어떤 피해 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많을 때는 1년에 7, 8번, 물론 그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그림은 이제 1994년도에 캐나다의 두 위성이 우주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 안에 전자부품들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위성 두 개가 그냥 고장이 났습니다. 이게 아마 피해 규모는 약 한 1조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주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그 어떤 피해들은 굉장히 빈번하지 않지만 굉장히 피해액이 크다는 거죠. 영어로는 이제 low frequency, high risk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는 사실 모르지만 일어났다 하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경제적 부분의 손실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주가 우리 지구상의 환경과 너무 다르다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우주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 세 번째로는 빈번하진 않지만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우주 환경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주 환경에 대한 그 예보나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 하면 생각하는 게 뭐 쓰레기죠.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주에도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2009년 현재 지금 현재 우주 잔해물이라고 그러죠. 잔해물들이 저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1cm에서 한 25cm 정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한 30만 개 정도 있고요. 이거는 고장난 위성들이나 아니면 고장난 위성들이 어디 부딪혀 갖고 나오는 파편들이나 굉장히 큰 거는 8톤짜리 쓰레기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우주를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건 이런 쓰레기들을 잘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환경 감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런 쓰레기들을 얼마나 분포하고 있고 어디서 분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이제 연도별로 증가한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특히 1990년대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하고 2000년이 되면서 굉장히 증가했고 실제로 이렇게 증가한 것 때문에 90년도부터 위성의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이런 잔해물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가 우주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궤도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 감시를 해서 피해가는 일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그래비티 보셨죠? 그래비티를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주 파편들이 언제 어디서 올 것이다라는 거는 웬만한 큰 물체는 다 알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장면들은 우리가 상상 속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저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고 저 우주정거장은 이러한 충돌에 잘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비티에 나오는 이런 현실 자체도 우리가 진짜 현재 우주 환경 중에 감시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면 더 좋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근데 태양이 어떤 폭발 현상을 일으키면 빛은 한 8분 정도 걸립니다. 한 500초 정도 걸리고요. 거기서 나온 태양풍은 한 사나흘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양 활동이에요. 태양의 흑점이 얼마나 많냐, 활동량이 얼마나 많냐, 얘가 얼마나 복잡하냐, 이것들이 폭발을 일으킬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흑점 수가 얼마냐로 장기적인 전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서 폭발을 했을 때 지구에 과연 영향을 줄 거냐, 그러면 거기서 폭발을 출발한 시간이 몇 시인데 언제 도착할 거냐, 이런 그 모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 활동에 의해서 지구 자기권이 정확하게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태양풍 입자들이 날아와서 극지방에 오로라를 만드는 거는 언제 어떻게 만드느냐부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하기 위해서 오차가 얼마나 될 거냐를 알기 위해서 상층 대기의 어떤 전자밀도 같은 걸 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우주환경 예보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단순히 한 부분의 폭발만 보는 게 아니라 폭발이 실제로 여러 군데를 통해서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얼마나 미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각각의 분야에서 연구된 어떤 예보 모델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기관에서 서비스되는 곳도 있고요. 연구 개발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그림 보시면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미국에서
흑점을 그립니다. 그래서 면적도 재고, 이게 참 21세기에 안 맞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매일 리포트를 해요. 어디에 흑점이 있고, 얼마나 큰 흑점이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자동적으로 1시간에 한 번씩, 이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예보 모델이 기반이 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태양이 중심이 돼서 폭발이 되는 원인 규명은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폭발이 되었을 때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도 우주환경과 관련된 분과가 있고요. 세계 통신기구, 그다음 기상기구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다 우주환경, 우주 날씨랑 관련된 부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 그다음에 국립전파연구원, 그리고 극지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실제로 예보를 서비스하거나 그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여러 그 학교에서 아직도 미완성인 우주 환경 예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태양 극대기가 지난 극소기로 가는 와중이고요. 다행히도 지난 2013년도의 극대기는 그렇게 심한 폭발 현상이 많지 않았고 피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극대기가 다가올지 사실은 모르고요. 우리 기술 인프라들이 점점 우주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제가 바라건대 가까운 미래 우리의 이런 예측하는 기술들이 우주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다 보니까요. 언젠가는 뭐 오늘 태양의 날씨 폭발이 있겠는데요. 뭐 초속 몇 미터로 태양풍이 오겠습니다. 이런 기상 예보도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지만요. 근데요. 일기예보도 사실 맞추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비 온다고 했는데 계속 뭐 비 엄청 온다라고 했는데 비가 안 오고 쨍쨍한 날도 많이 있고요. 또 태풍 오는 거를 예측을 못해서 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주는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날 확률도 높은 거 아닌가요? 예, 일단 첫 번째로 그 태양풍의 속도가 얼마다 이런 거는 지금 관측을 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는 있고요. 거기까지는. 네네. 근데 이제 예측과 관련해서는 아마 일기예보도 상당히 맞추기 어려운데 우주환경예보의 역사는 상당히 짧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문제는 아직까지 그 넓은 우주 환경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측이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좀 멀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예. 계신 거겠죠? 연구를 더 많이 하시려고요. 예. 네, 방청객분들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죠. 이 우주 환경 예보 궁금한 부분 없으신가요? 네, 저 뒤에 여자분.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그 우주 환경을 예측하는 게 네. 태양의 흑점 중심된 그 모델들이 많았는데, 네, 실제로 우주 환경에서 이제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게 태양에 영향을 미치는 게 태양의 흑점 말고도 뭐 다른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해성이나 다른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는 모델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사실 그 질문은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이제 태양 말고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흑점 활동 말고 다른 그 원인은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그 두 가지 질문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폭발 현상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긴 합니다. 근데 지구의 대기 현상에 의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고층 대기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밀도 같은 것들이 변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밀도가 변하면 통신 같은 것들이 통신이나 아니면 그 치기 오차라고 그러죠. 위치 측정을 하는 그게 굉장히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위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오는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기로부터 오는 원인 두 가지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흑점 활동을 예측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자기권의 구조나 아니면 그 밑에 어떤 그 실제 태양풍 입자들의 운동들을 직접 그 모의 실험을 해서 실제로 지구가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니까 흑점 외에도 그런 요인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답이 되셨나요? 네, 오늘 우주환경예보라는 좀 생소한 개념을 속속들이 잘 설명해 주신 오승준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인류의 활동 반경이요.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주로까지 넓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주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 과학은 더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신비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